저는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꽤 뭐 여러 대 강연을 다녀봤던 것 같은데 사실은 20분이라는 시간은 저한테 주어진 여태까지 강연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20분 시간 안에 최대한 알기 쉽게 이제 암호화폐를 설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뭐 비트코인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논문을 보신 적은 없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제안된 논문이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2008년에 썼고요. 실제로 이제 저 비트코인이라는 게 현실에서 돌아가기 시작한 건 2009년부터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고요.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이런 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음모론도 많고요. 뭐 영국 사람인 것 같다 뭐 이 정도 단초가 있고요. 제가 읽었던 것 중에 가장 흥미진진했던 건 저 사토시 나카모토는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연합이다. 그래서 세계 금융 시장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토시의 에세이는 삼성, 도시는 도시바, 그 다음에 낙가는 낙가미치, 그다음에 모토는 모토로라. 그래서 이 4대 글로벌 기업이 금융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써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실제로 화면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2번 해놓고 2라고 돼 있는 게 이제 계좌 번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려면 계좌를 개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계좌 번호로 돈을 송금한다는 얘기고요. 밑에 이제 2.3 이렇게 써 있고 그 아래 샌드라고 돼 있습니다. 샌드 버튼을 딱 누르면 내 계좌에 있던 2.3 비트코인이 저 위에 있는 118Z6XC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계좌로 이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실명 확인을 하는데 비트코인에서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뭐 최초의 암호화폐다. 이거 너무 천재적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최초의 암호화폐는 아닙니다. 최초의 암호화폐는 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저분이 개발했고요. 1982년도에 탄생했습니다. 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분은 데이빗 차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암호학자고요. 다른 말로는 프라이버시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가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왜 암호화폐를 만들게 됐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신용카드를 씁니다. 근데 내가 신용카드를 쓰면 어디서 얼마 썼는지가 전부 다 추적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게 싫으면 이제 5만 원권 이런 현찰을 이용하면 되죠. 이 양반은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찰처럼 쓸 수 있는 어떤 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에 보시면 untraceable paymen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추적당하지 않는 지불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제일 큰 덕목은 뭐냐 하면 추적당하지 않는다가 될 것이고요. 실제로 저 양반은 1991년도에 디지캐시라고 하는 회사도 차렸습니다. 암호화폐를 운영하는 회사를 차렸고요. 망했죠.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그 회사는 망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무튼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뭐 암호화폐 뭐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무슨 싸이월드라는 그런 데서 있었던 도토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1,000원을 은행에 줍니다. 자, 이 1,000원 드렸으니까 이거 도토리 1,000원어치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도토리 1,000원어치를 받죠. 내가 받은 이 도토리,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가지고 상점에 가서 이모티콘도 사고 아니면 뭐 음악 파일도 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도토리가 상점으로 넘어갔겠죠. 상점은 이 도토리를 가지고 다시 은행에 갑니다. 이거 저금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도토리를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토리 쓸 때 저런 식으로 쓰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암호화폐, 이런 도토리는 디지털 정보로 돼 있습니다. 10, 11, 뭐 이런 디지털 정보로 돼 있죠.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화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종이 화폐는 특수 잉크로 인쇄를 하죠. 그래서 복사를 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런데 저거는 컴퓨터 속에 있는 디지털 정보로 된 화폐라서 복사를 해도 티가 나질 않습니다. 즉 내가 은행에 1,000원을 주고 1,000원어치 도토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10번 복사해서 쓰면 나는 10,000원어치 도토리를 쓰는 거랑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복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필요가 있었고요. 실제로 데이빗 차움 박사는 어떻게 했냐면 야 너희들 상점이 도토리를 갖고 올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어떤 도토리가 사용됐는지 기록을 남겨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기 은행 위에 장부가 있죠. 그러면
사용자가 상점이 도토리를 은행에 가져오면 그 도토리의 일련 번호를 확인합니다. 일련 번호를 쭉 봤더니 1477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장부에다가 1477번 도토리 사용됨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복사한 게 또 와도 걸러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은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은행이 없다라는 게 기존의 데이비드 처음 박사의 암호화폐와 차이가 납니다. 2008년은 금융위기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있다 보니까 은행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극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야, 은행 니들 앞가림도 못하면서 뭐 우리가 돈 쓰는 걸 왜 니들이 감시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데이비드 처음 박사의 암호화폐에서 저 은행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근데 은행을 없애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중복 사용을 감시할 기관이 없어지죠. 누군가 장부를 기록해서 이게 복사해서 쓴 건지 아닌지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럼 뭐 한국을 떠나야죠 뭐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이 없으면 자경대를 구성하죠. 우리 스스로 자경대를 구성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킵니다. 은행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은행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은행처럼 감시자가 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모든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쓰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할 때마다 어떤 도토리가 사용될 때마다 그 도토리의 일련 번호를 자기 각자의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돈이 중복해서 쓰였는지 아닌지를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기관이 하던 일을 저렇게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야, 내 장부에 1423번이란 도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저거 복사해서 사용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 장부는 양쪽에 있는 사람 장부하고 좀 다릅니다. 1423번이라는 게 기록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거 새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복사해서 사용된 거 아닌데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낸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다 보면 의견이 불일치되기가 쉽고요. 이렇게 불일치될 때는 그것을 조정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앙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장부를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각자가 보관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산 장부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분산해서 장부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즉 장부의 기록이 불일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표 시스템 비슷한 걸 이용해서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이루느냐? 제가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이제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인터넷을 들여다봐서 10분 동안 어떤 암호화폐가 사용됐는지 어떤 도토리가 사용됐는지 장부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자가 만든 장부를 서로 회람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회람하는 과정 중에 틀린 내용이 발견됐으면 A라는 내용이 옳은 건지 B라는 내용이 옳은 건지를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투표를 해서 옳은 놈을 솎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장부를 회람해서 옳은 장부를 솎아냈죠. 그 다음에는 각자 10분 단위로 만든 장부들을 차곡차곡 체인으로 연결해서 자기 PC에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쓰면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나 이런 걸 쓸 때는 내 모든 거래 내역이 은행의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를 쓰시면 지금 보시는 저 10분 단위로 만들어진 장부들, 10분 단위로 만들어진 저 데이터베이스들이 여러분들 PC에 다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여러 사람들이 저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공동으로 같이 만드는 장부입니다. 분산 장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부에 대한 기록이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 경우에는 불일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일치할 경우에는 투표 시스템 비슷한 걸 이용해서 합의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N모 포털 사이트에 그 드루킹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드루킹 사건이 뭡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좋아요를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디를 200~300개 허위로 막 산 다음에
마치 다른 사람이 좋아요를 누른 것처럼 위장을 한 거죠. 그래서 좋아요 수를 막 조작을 하는 거죠.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투표 시스템들은 이런 평판도 조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시빌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시빌이라는 것은 저 오른쪽 상단에 시빌이라는 소설이 있죠. 저기 주인공을 모티브로 따온 겁니다. 저기서 여주인공이 하나 나오는데 그 여주인공이 굉장히 다중 인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빌 어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2,300개의 아이디를 사들여서 그 2,300개의 아이디로 마치 여러 사람의 의견인 것 마냥 평판을 조작하는 것, 그걸 시빌 어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록체인도 투표 시스템 같은 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시빌 어택에, 즉 평판도 조작 공격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다음에서 이런 평판도 조작을 막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저런 캡차 코드 같은 겁니다. 너희들 투표할 때마다 저렇게 이상한 글자 같은 거 하나씩 풀어서 입력해. 우리 여러분들 아마 아이디 패스워드 등록할 때 저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도 저런 것과 비슷한 암호 퍼즐이라고 하는 게 속에 내장되어 있고요. 우리가 투표할 때마다 저런 복잡한 걸 풀어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너희들 인터넷 감시해서 어떤 도토리가 사용됐는지 장부에 다 기록해서 공유해 라고 해도 할까 말까 한데, 투표할 때마다 저런 캡처 코드 이상한 거 풀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겠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장부를 열심히 만들고 투표 열심히 하면 내가 인센티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센티브가 얼마였냐 하면 50비트코인이었죠. 1비트코인 제일 잘 나갈 때 얼마였습니까? 2,600만 원이었죠. 그럼 2,600만 원 곱하기 50을 인센티브로 받는 겁니다. 그 인센티브를 몇 분마다 받습니까? 10분마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분마다 장부를 열심히 만들어서 회람시켜서 공유하면 그걸 제일 첫 번째로 만든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50비트코인, 즉 50 곱하기 2,6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이 인센티브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녹화하고 계신데요. 제가 언론 매체에 항상 당부하고 싶은 게, 사실은 블록체인을, 암호화폐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건 저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다뤘는데 인터뷰를 잘못했죠, 그렇죠? 이렇게 인터뷰하는 순간에도 저는 1억을 벌었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나가기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블록체인은 해킹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강연을 들으시고 나서 블록체인은 해킹당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올라오면 이거는 가짜 뉴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자가 잘 모르고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록체인은 절대로 해킹당하지 않는 기술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이 제공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4가지 특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은행 컴퓨터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장부가 들어있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렇게 안 들어있고 이제는 그 구성원들 각자 PC에 전부 다 장부들이 보관된다고 그랬죠. 저렇게 하다 보니까 탈중앙화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장부를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거나 위변조하려고 그랬으면 은행 컴퓨터에만 침투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상에서는 4사람의 PC에 다 침투해서 데이터를 바꿔야 위변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훨씬 어렵죠. 거기다가 옛날에는 은행 서버에 모든 거래 기록이 있어서 은행의 관계자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PC에 들어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투명성이 극대화되고 24시간 365일 쓸 수 있는 가용성도 극대화됩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탈중앙화되어 있는가? 50 곱하기 2,600만 원을 계속 인센티브로 제공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장부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실제 장부들은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꾼들은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장부를 만듭니다. 암호 퍼즐을 빨리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조그만 것들이 전부 다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암호 퍼즐을 풀어서 빨리빨리 장부를 유통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경우에는 상위 4개의 전문꾼들,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인 경우에는 상위 3개의 전문꾼들이 비트코인 장부 시스템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틀린 거래 기록을 맞다고 하거나 맞은 거래 기록을 틀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발표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사람이 같이
기록을 남기는데 틀린 기록이 존재하면 투표 시스템 비슷한 걸 이용해서 합의에 도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100명이 투표를 하는 것과 100만 명이 투표를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속도가 더 느립니까? 100만 명이 투표를 하는 게 훨씬 느리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래픽 카드 엄청난 거 보셨죠? 걔네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걔네들이 전기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지금 올 초에 나온 연구 결과로는 올 연말까지 세계 전기의 0.5% 정도는 비트코인 장부 만드는데 아마 사용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지적하는 저런 보도도 있고요.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최고 어떤 생산성을 좀 맞추려면 전기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문꾼들 중에 하나는 화력발전소 2개를 실제로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하고 석탄을 떼서 그거를 자기 그 장부 만드는 장비에다가 독점 전기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이지가 않죠. 석탄이나 나무 뭐 이런 것들 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해킹 아주 이슈죠. 지금 보이는 것들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한 해킹들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빨간 거 표시를 해놓은 것은 거래소와 관련한 해킹이고요. 사실은 거래소는 해킹을 당한다라는 문제보다도 투명하지가 않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해킹을 당했다고 했는데 정말 해킹 당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른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한다는데 이게 무슨 작전 세력이 올린 건지, 정말 저게 수요가 많아서 올라간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지적하시는데 더 엄밀한 건 거래소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에 보면 아까 제가 비트코인에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암호화폐가 쓰이는지 일련 번호들을 쭉 기록해 놓는 것이 블록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블록체인 상에 암호화폐 거래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정보도 실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블록체인의 한 단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판문점 선언했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그게 너무 기뻐서 블록체인 상의 판문점 선언을 실제로 올려놨습니다. 저 아래 박스 쳐놓은 게 판문점 선언 일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기록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악용될 수 있냐면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올 초에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봤더니 1.4% 정도에는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 기록이 아니라 엉뚱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아동 포르노, 그 다음에 저작권, 회사 기밀 자료,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블록체인은 극대화된 투명성과 위변조 불가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좀 몸캠 피싱 얘기하셨잖아요. 그 눈 감아도 아련하게 보이는 그 사진 보셨죠? 내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한 사진 같은 것들을 누가 악의적으로 블록체인에 올리면 일단 블록체인에 올라간 데이터는 삭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앙 서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PC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다음 구글, 페이스북에 내 프라이버시 관련한 정보가 올라오면 그 회사에 연락해서 내려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잊혀질 권리죠. 근데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할 기관이 없습니다. 내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 보호하고는 굉장히 상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 예측들이 있습니다만 저게 일반적인 기술 성장 곡선을 얘기합니다. 어떤 기술이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거품이 왕창 끼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좀 이성을 찾으면서 거품이 사라지죠. 실제 그 기술의 장점이 없으면 그 기술은 그냥 바닥으로 추락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장점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성을 찾으면서 제 위치를 찾아가죠. 저는 블록체인은 아주 장점이 없는 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지만 탈중앙화, 투명성 극대화, 위변조 불가성, 가용성 확보, 이 네 가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 위치를 언젠가 찾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안에 그게 극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마지막에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하는 건 블록체인을 보실 때 줄기세포 보듯 하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줄기세포 나왔을 때는 얘가 당장 여러 의학 쪽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우리가 이성을 좀 차려보니까 유익한 기술은 맞는데 풀어야 될 난제와 윤리적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블록체인도 똑같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시면 여러 가지 장점 또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